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통해서 신현국 당선인과 축하의 자리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 만들어졌습니다.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문경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경시장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이 민선 4기, 5기에 이어서 3선 단체장이 되셨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54.69%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문경 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고 돌아서 또 문경시장 자리에 왔습니다. 16년 만에 공천을 받고 또 11년 만에 문경시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저에게 선택을 해주신 문경시민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저는 왜 시민들이 저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지난 10년간 문경이 발전이 더디었고 답답한 그러한 소상공인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문경 발전에 대한 염원과 발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현국이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 심리에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꼭 부응하고자 합니다. 신현국 당선인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경 발전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당선인께서 오는 7월부터 민선 8기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예정입니다. 이미 민선 4기, 5기를 이끌어 오신 굉장한 베테랑이십니다. 민선 8기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벌써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문경이 무엇이 문제고 또 문경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문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은 뭐니 해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일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것은 뭐 특별한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떻든 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공장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학교가 됐든 아니면 뭐 큰 공사가 됐든 이러한 어떻든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뭔가 저지르고 뭔가 새롭게 이 공사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환경을 전문한 환경인이지만은 문경은 환경을 지키는 것보다 개발이 당면 과제라 생각해서 개발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의 민심이 갈라지고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서로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하는 화합의 그 역할. 그래서 요약한다면은 문경 발전과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이 당면 과제라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일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에 처한 문경 미래를 위한 승부수로 대학과 기업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역민들 역시 가장 궁금해하고 또 답답해하던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국체육대학이 국군체육부대에 이어서 체육도시 문경을 꿈꾼다는 측면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 유치하는 부분하고요. 또 숭실대 문경연수원이 있습니다. 이 연수원을 바탕으로 숭실대 문경 캠퍼스를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경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백두대간 자락 주월산에 명품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학 유치와 함께 인구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점촌 인근에 30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이 지역에 맞는 친환경 또 이 공해가 없는 그런 기업 유치를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뭐 요약한다면은
2개 대학 유치와 또 관광 활성화라서 케이블카 그리고 이 기업 유치를 위한 30만 평 산업단지 조성 뭐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그런 공약들이 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5년 6개월 시장할 때도 상무부대 유치할 때 세계 군인 체육 유치할 때도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밀고 나갔고 또 한번 마음먹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 끝을 보는 그런 뭐 성격이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된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가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뭐 공무원들과 함께해서 꼭 관철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약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문경 시민분들께 충분한 답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이제 벌써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 회복이 가능해질지 아직도 가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지역 경제 뿌리가 흔들린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대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선인께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회복 과제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시장직에 물러난 이후에 특히 최근 이제 선거 운동을 한다 할까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코로나 부분을 대응하는 어떻든 관계 당국의 어떻든 방향이 저는 뭐 저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대책의 1번 대책은 저는 코로나 방역 대책이 아니라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이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역 대책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저는 결국 경제 대책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무슨 그 큰 대회 단기 뭐 실험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그동안 뭐 개최 예정됐다가 이렇게 뭐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면은 저는 그 적극적으로 행사는 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되 아예 그 뭐랄까 체육관의 문을 닫고 또 대회 유치를 하지 않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라는 이런 비상시국이 나라 전체에서 발생되는 건 맞지만은 그거를 대응하는 것은 보다 다각적으로 적극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빠질 것이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거냐는 부분에서는 소상공인들과 또 시청 공무원들과 모든 관계자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역대책은 방역대책대로 또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뭐 지원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적으로 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뭐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대책은 저는 인구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학교를 유치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또는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런 대책이 장기적으로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지원금 어떻든 그런 부분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 같은 부분도 우리가 지금 당초 우리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지역 경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된 영탁의 거리로 만든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떻든 우리 지역의 특산 음식 이런 문화를 특화된 어떻든 거리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우리가 해서 6천여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그동안 참 힘들게 어렵게 오신 데 대해서 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에게 이제 7월 1일부터 기회가 주어지면은 항상 또 귀한 말씀 들어가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를 해서 문경의 소상공인들이 전국 어디보다도
또 우리가 좀 살기 좋고 또 돈 버는 그런 지역 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잠시 보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왜 문경 시민이 저를 선택해 주신지 저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이 초심 버리지 않고 문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르겠습니다. 어제 울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 울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개설한 유튜브죠. 현국TV. 현재 구독자 수가 1,500명입니다. 그야말로 미디어를 통해서 코로나 시국에도 이 스마트하게 대외 활동을 이어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시대적 감각이 탁월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우연찮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꾸준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연관되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두고 지역 산업의 다양성과 디지털, 미디어 또 6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된 이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선자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문경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발전을 해야 되는 과제도 결국 문경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야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경이 갖는 그 잠재력 포텐셜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서 문경에 상무부대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관광 산업이 있으니까 e스포츠라든가 게임 산업 또는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문경만이 갖는 포텐셜을 충분히 살리는 또 젊은이에게 그 능동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분야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또 특히 그 관광산업 중에서는 우리 음식 문화가 취약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문경만이 갖는 어떻든 먹거리 문화도 함께 개발해서 문경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여는 이런 역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제 당선인의 일상 이야기, 개인적인 이슈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유튜브 현국TV 2021년 4월 19일에 처음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가요. 3,760회라는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굉장히 높은 조회수인데 당선인 생가에서 첫 방송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생가에서 방송을 처음 하신 의도, 생각, 그때의 심경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 선거를 한 1년여 앞두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생가에서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생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뜻은 없고 그 생가가 생가이면서 현재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신현국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서서 내거신 공약들부터 시작해서 또 유튜브 생가에서의 촬영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문경에 대한 사랑이 참 남다르시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문경 사람 신현국에게 문경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문경이란 알파에서 오메가이고요.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또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도 문경이고 또 저를 또 문경시장에 3번까지 만들어주신 것도 문경이고
또 현재 제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뭐 제 아들 또 손자 얘들이 또 살아갈 곳도 문경이라고 보여지며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두가 다 100% 문경으로 뭐 차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경 시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중도 임기를 채우지 않은 그런 잘못된 판단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도 힘들어졌고 문경시도 뭐랄까 힘든 시간의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때 어려울 때 또 마다 저를 구해 주셨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에게 주어진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저 신형국에게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 발전과 화합에 모든 것을 던지고 문경의 미래를 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경시장 신현국 당선인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신현국 당선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이 자리를 주최해주신 문경시 소상공인연합회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